이번 영상에서는 이 트레이딩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온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반 사람들은 트레이딩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알려고 할 가능성도 낮고 일상에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트레이딩을 배우게 되면서 이 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이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면 트레이딩을 접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시간을 많이 쓰면은 이해를 결국에는 하겠지만, 좀 짧은 시간 이내에 이 트레이딩에서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의 이 사적인 얘기를 좀 더해서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게임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 있어도 게임은 대부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에 비유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좀 이야기해보면 생각보다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과 게임을 하는 건 좀 닮아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트레이딩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학생 시절부터 좀 게임을 잘한다고 이렇게 인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게임을 잘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뭐 좀 타고난 기질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향이나 성격, 기질, 이런 것들, 좀 타고난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아무나 이 트레이딩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소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그 당시 학창 시절에 뭐 게임으로 친구들이랑 많이 해보고, 그래서 나의 수준을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트레이딩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계속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게임 중에 제가 잘했던 거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접하고 이거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갔냐를 생각해보면, 그냥 그 상대방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에 속하진 않았는데 게임은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게임을 그렇게 공부처럼 했다면 공부를 진짜 나도 잘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이 게임의 룰을 확실히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할 텐데 이제 종족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종족 세 가지에 대해서도 모두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종족에 대해서 이 종족은 어떤 전략과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종족인지, 이런 것들도 좀 특징을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의 경우도, 트레이딩에서는 이 거래소에 굉장히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려면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 인터페이스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해서 굉장히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소가 그 제공하는 뭐 레버리지나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트레이딩을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 규칙을 지루하지 않게 내 몸으로 익힐 수 있거든요. 이것은 공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분야를 진짜 좋아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거를 계속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룰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 다 공부라고 생각이 들고 제대로 집중도 안 되고 더 깊게 파고들 가능성도 낮거든요. 때문에 이런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그 게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게임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가까운 정답이라고 한다면, 이 트레이딩으로 내가 돈을 진짜 벌고 싶다면 데일리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일리 트레이딩을 해야 내가 그만큼 시간을 더 많이 써서
더 정확한 습득을 할 수 있겠죠. 내 몸이 이걸 익히기 위해서는 그냥 맨날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비유할 말씀은 뭐냐면 잘 하기 위한 방법이죠. 앞서 말씀드린 거랑 조금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게임의 경우는 사실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재미가 있으면 스스로 맨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의 경우는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또 열심히 시청하기도 합니다. 게이머들의 플레이를 또 재미있게 시청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시청도 하면서 그걸 적용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플레이도 한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게임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이 게임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반드시 게임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될까? 트레이딩을 공부하는 순서가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저도 이런 순서로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차트 공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고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런 작도를 하거나 그리고 예측을 하는 게 재미있어지는 시기가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세력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고 일반 개미들은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왔을 텐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분석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계속해서 예측을 해보면서 어떤 희열을 또 느끼게 돼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또 트레이딩 뷰에서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또 잘 맞추면 또 보는 사람들도 또 도움이 된다고 좋아하고 또 좋은 말도 많이 해주니까 또 서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계속 이 차트 공부를 하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대부분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바로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튜브 영상으로도 남겨놨는데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분야를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트 공부, 기술적 분석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트레이딩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과목을 함께 병행해야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게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트 공부는 기준을 공부하는 것이고 트레이딩은 위험도 관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도 관리를 하면서 기준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사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게이머들의 이런 플레이들을 열심히 잘 시청하고 꼭 그거를 적용해보면서 게임을 열심히 하면 게임을 잘할 수 있게 되겠죠. 트레이딩의 경우는 차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기서 게임으로 비유하면 차트 공부가 사실 이런 게이머들의 플레이 시청하는 거랑 비슷해요. 시장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차트 공부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매매를 할 때의 그 느낌까지 완전히 익혀야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 공부만 하고 작도를 해서 분석만 하는 것은 게임으로 비유를 하면 게임을 시청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에서는 위험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많이 열심히 해봐야 게임으로 비유하면 게임을 열심히 해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서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바로 적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게임은 나 혼자 잘하는 그런 게임도 있겠지만 보통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게임이잖아요. 상대를 이겨야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하는 게 되고 그 승리가 의미가 있어지는데 트레이딩도 비슷하게 동작을 해요. 트레이딩은 사실 이 세력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력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력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게임은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는 상대를 미리 알고 경기를 준비해서 게임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전략을 주로 쓰는 사람인지, 또 발끈하는 그런 정도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발끈하는 정도가 크면 그걸 이용하는 또 전략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거든요.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력들을 이용하려면 세력들이 지금 장세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적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트레이딩에서는 결국 장세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세는 상승장, 하락장, 그리고 횡보로 나눕니다. 상승과 하락에서는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고, 횡보에서는 사실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횡보에서는 사실 모르는 장이라는 새로운 장을 제가 이론적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모르는 장이 뭐냐, 상승인 것 같을 때는 상승장이고 아니면 하락장인데, 이 횡보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장으로 분류를 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항상 거래를 해야만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내가 돈을 벌어야 할 때 벌 수 있고, 시장에서 쉬고 잃지 않아야 할 때는 그걸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르는 장을 이해하면서 횡보장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서는 이 상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대의 성격이나 플레이 스타일, 언제 발끈하는 그런 포인트,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한다고 한다면, 트레이딩에서는 이 세력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세력들이 지금 상승장으로 만들 거냐, 하락장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이렇게 횡보시킬 거냐, 이런 의도를 이해하는 게 적을 완벽하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졌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자, 다시 이 게임과 트레이딩으로 가보겠습니다. 게임이나 트레이딩이나 이 지는 상황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게임은 말 그대로 패배했을 때가 지는 거죠. 상대에게 패배했을 때 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트레이딩은 뭐가 있냐면 손실이죠. 손실을 보면 이 시장에게 내가 졌다라고 보통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게임의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게임 문화가 워낙 발달을 많이 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가끔 게임에서 지고 그 선수가 그 분노를 막,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가 너무 막 엄청 끌어오르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방송으로 가끔 찍히잖아요. 트레이딩도 이 트레이더가 손실을 보면서 막 그 분노나 그런 것들을 막 참을 수 없어서 막 키보드를 때리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죠. 네, 이런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게이머가 한 번도 안 지는 프로게이머는 없거든요. 트레이더도 손실을 한 번도 안 보는 트레이더는 없습니다. 승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절대적으로 무조건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졌을 경우에도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극복해 나갈 거냐를 자신만의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도 이제 게임을 즐기지만 막 연속으로 패배했을 때는 또 막 그게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게임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길 때까지 게임을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연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는 내가 게임을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하고 내 마음을 식힌다거나, 물론 그런 적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마음이 풀리는 방법은 그냥 1승이라도 다시 챙겨오는 그때까지 그냥 레더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4연패, 5연패, 8연패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내가 마지막에 1승을 해내면 이 연패를 하는 동안 또 체력도 많이 썼고 감정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10연승으로 되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1승만 챙겨도 이거에 대해서 이 분노나 이 흥분하는 마음이 확실히 가라앉는 거죠. 이게 트레이딩 할 때도 저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손실을 봤을 때 그런 흥분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이걸 그대로 바로 그만둘 수는 없고 복구 매매라고 하죠. 복구 매매라는 것을 좀 하게 되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점점 이 트레이딩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잘 안 하려고는 하거든요. 손실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근데 예전에 제가 겪었던 걸 말씀드리면 복구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롱을 쳤어. 롱을 쳤는데 올랐다가 내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올랐다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 추세 반전 신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나오더라도 바로 다시 숏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20%의 손실을 봤어도 10%의 다시 수익으로 복구를 할 수 있다면 이걸로 내가 이 손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회를 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이 그 다음 매매에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경험을 이제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성격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를 테니까 이런 점들은 직접 거래를 해보는 여러분들이 졌을 경우에 나는 어떤 마음이 들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또 찾아 나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졌을 경우에 열이 받고 흥분이 되고 분노가 차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승부욕이 강하고 다시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는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런 흥분이나 뭐 이런 감정에 대해서는 너무 동요되지 말고 누구나 다 겪는 것이고 이 시장에서는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내야 될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딩을 게임에 좀 비유를 해봤는데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지만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순서랑 이 내용만 잘 알고 있다면 이 트레이딩이 뭔지는 최소한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고 싶다, 이걸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한다면 이제 그 과정들을 하나씩 잘 밟아가면서 반드시 위험도 관리를 해야겠죠. 게임의 경우는 연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게임을 직업으로 삼는 게 아니라면 아무 위험도는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만 계속 상할 뿐일 텐데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을 여러분들이 업으로 삼을 게 아니라면 뭐 망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으로 삼는 게 아니라면 트레이딩을 그래도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내가 부담되지 않는 그런 시드 선에서 경험을 오랫동안 쌓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 분야를 임하셔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만원으로 1억 원까지 만든 뭐 영상이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당시에 사실 이런 마음으로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건 나에게는 그냥 숫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0이 되면 나는 이 게임에서 지는 거다. 그래서 0이 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계속 내가 이 게임을 지속해 나가겠다, 이 플레이를 계속 하겠다. 네, 지금 이런 강의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다가 그때가 좀 떠올랐는데 그런 간절함과 그런 차분함, 그런 것들이 잘 받쳐준다면 위험도 관리를 충분히 잘 해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